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후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딱히 쓸데가 없지만 이번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날씨 예보보다 높은 정확도로 앞으로 90분 이내 비 예보를 맞추는 나우캐스팅이라는 강수량 예보 기술을 내놓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오래된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기술을 적용하여 영국의 단기 비 예보를 맞추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 나우캐스팅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기술 중 그 동작 방식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쩌는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쯤에 여러분은 어디 가서 딥러닝 이야기 좀 할 수 있으면서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용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왜 강력한지를 이해하고야 말 거예요. 우리나라 기상청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용하는 기상 예측 방식을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수치 예보 방식이라 부릅니다. 일기 예보라는 것은 결국 대기의 온도가 얼마인지, 수분은 얼마나 머금고 있으며 구름은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 지역의 지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기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1950년대부터 거듭 그 모델을 발전시켜온 수치 예보 방식은 가장 그럴싸한 날씨 모델을 수학식으로 표현해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기압, 온도는 물론 해당 지역의 지형 정보까지 모델링된 이 수학식에서 대기의 수분과 공기 움직임을 부지런히 계산합니다. 결국 날씨를 구성하는 각 성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좌우 모든 방향에서의 데이터 값을 얻은 뒤 미분, 적분, 미분 방정식, 마르코프 체인, 베이지안 룰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알 필요 없는 빡센 계산을 하며 미래의 날씨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워낙 빡세기 때문에 기상청의 천재 수학 연구자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형 슈퍼컴퓨터 노예들을 시켜서 끊임없이 반복 계산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유독 기상청의 예보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기예보가 틀렸을 때가 자주 있다고 느끼는 것,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가 봐드리는 정보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되어 유독 예보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확증 편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수치 예보 기반의 날씨 예측 정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날 기온의 경우 2도씨 오차 범위 내로 보면 92%의 확률로 정확하고 풍속의 경우도 약 2.5m/s 오차로 91%의 정확도를 보여주죠. 다만 일기예보는 기온, 풍속, 강우량 등의 여러 가지를 예측해야만 하고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예측되기에 뭔가 매번 잘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수치 예보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앞으로 6시간에서 2주에서는 쓸만한데 그 외의 시간에서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기후변화에 따라 폭풍과 홍수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미리 예측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도시 하나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수치 예보로는 이러한 단기 강수량을 측정하는 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와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든 날씨 예보 시스템인 나우캐스팅으로 지난 60년간 쌓아온 수치 해석 방법의 정확도를 이겨버립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나우캐스팅은 수학식을 풀기 위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상 레이더의 영상을 부지런히 모아서 학습한 뒤 2시간 내 비가 올지 여부를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하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국 레이더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불과 20분 전에 레이더 영상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90분 뒤 강수 확률을 맞추어버리죠. 실제로 영국 기상 전문가 50명에게 인공지능 모델로 예측한 결과와 기존의 수치 예보로 예측한 결과를 제시했더니 10명 중 9명꼴로 기존 방법보다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나우캐스팅에 손을 들어주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에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술, 이러한 딥러닝 기술에서도 현재 가장 핫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짧게 줄여서 GAN. 2014년에 발표된 GAN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최근 튜링상을 수상한 얀 레쿤 씨는 이 GAN 알고리즘을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탈모인지 아닌지를 거의 순식간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인 사람을 그려보라고 해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컴퓨터는 사진들을 보면서 탈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마다 너는 탈모, 너는 풍성, 이렇게 인스타그램 샵 태그를 하듯이 사람이 직접 사진마다 정답을 달아두죠. 그럼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점차 특정 인물이 탈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정답을 태그해놓고 학습하는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학습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지면 이게 머신러닝인지 휴먼러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1000만 개의 인물 사진이 있다면 인간이 직접 1000만 개를 구분하여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괜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휴먼이 미친듯이 사진마다 탈모인지 아닌지 정답을 태그해놓지 않더라도 알아서 구분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의 초석을 다졌다는 겁니다. 걔네 동작은 두 가지 알고리즘이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원본 이미지에 코에도 붙여보고 이마에도 붙여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포토샵 전문가와 원본 이미지와 포토샵으로 꾸민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게 진짜 탈모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포토샵 전문가는 심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 내린
값을 토대로 다시 얼굴에 이것저것 털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또 심판이 보고 진짜 가짜를 구분해주죠. 이렇게 포토샵 전문가는 점점 원본 이미지에서 더욱 사실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도록 학습되고, 심판은 점차 그 차이를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포토샵 전문가만 쏙 빼내와서 원본이 얼마 없더라도 원본과 다름없는 탈모 사진을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개인 기술을 사용하여 수백 년 전 초상화의 거장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학습하여 2016년 렘브란트의 붓터치와 그림 그리는 방식을 사용한 새로운 초상화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픽 카드와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실제로 이러한 겜 방식을 사용하여 연예인과 셀럽 20만 명의 이미지들을 학습한 뒤 새로운 이미지를 마구마구 생성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용한 거죠. 날씨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해도 기상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측정해서 가져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레이더 영상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가 올지 안 올지 정답지를 모두 걸어두기에는 이미 머신러닝이 아닌 휴먼러닝에 근접해버립니다. 그런데 겜 방식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레이더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럴싸한 레이더 영상을 포토샵 전문가 네트워크가 무한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심판 네트워크가 다시 판단해주며 더욱 정교하게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우캐스팅의 현 수준은 2시간 이내 영상을 가지고 최대 1536km 곱하기 1280km, 그러니까 한반도 크기의 5배가 넘는 지역을 고해상도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이 모델을 발전시켜 전 세계 전 지역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공익인간의 정신으로 해상 모드를 이롭게 할 것만 같습니다. 겐도 한계가 있는 딥러닝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포토샵 전문가와 심판의 학습 역량이 비슷비슷하지 않다면 서로의 균형이 깨져 아예 학습이 되지 않아 붕괴되어 버리는 모드 컬랩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겐 발표 이후 이를 발전시킨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11,80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도 많이 극복되었고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꽤나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놀라운 것은 지금껏 특정한 순서와 계산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값을 도출해내는 기존 알고리즘 구조와는 달리 인간의 뇌신경망을 따라하여 무작위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현상조차도 인간이 통계적으로 해석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연구된 이 딥러닝 기술 덕분에 컴퓨터가 탈모인과 풍성인을 구분할 수 있고, 새로운 가상의 인물들을 무한히 생성해내는 것은 물론 날씨 예보에까지 적용되는 놀라운 발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자 구조까지 이러한 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데도 적용되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딥러닝 연구의 발전이 탈모인 이미지를 무한히 생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탈모인들을 모두 풍성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약품 개발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한밤중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